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 읽어주는 선생님, 매스루키 강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루키쌤과 함께하는 체크 유형 마스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볼 때 그 중학교, 고등학교 사실은 통틀어서 어디가 제일 어렵니? 라고 하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섹션이 경우의 수, 확률 이렇게 뽑습니다. 요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자,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우리 대놓고 얘기할게. 어려운 거 인정하자고. 오케이? 인정하고 들어가 보자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술과 몇 가지 내용만 알면 사실은 또 아주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두려운 마음 벗어버리시고요. 어떻게? 핵심적인 포인트, 정확한 원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우의 수와 확률이 왜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죠. 이유 되게 간단해. 뭐냐? 우리가 수학을 하다 보면 어떤 공식을 알고 또 그 공식에 대입하는 형태로다가 기초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손쉽게 풀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확률과 경우의 수의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적어. 일일이 다 세봐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우리 친구들이 수영도를 아예 안 그려요. 수영도 그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것 때문에 사실 확률과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야. 확률과 경우의 수를 깊이 있게 다루는 시작은 수영도예요. 그 수영도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확률과 경우의 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시작은 확률에 대한 정의하고요, 바로 수영도에 대한 내용으로 스타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곧 유형 첫 번째 내용이 시작되겠네요. 잠시 후에 우리 첫 번째 유형 경우의 수로 우리 친구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 이제 용어를 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용어 설명하는데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뭐 따로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행이란 용어가 나와. 좀 낯설지. 근데 요렇게 한번 써봤어, 선생님이. 시험 삼아 행해본 일이야. 그러니까 이걸 시행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확률과 경우의 수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로 나오냐면요, 주사위를 던져.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가 시행이야. 오케이? 이 시행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죠? 시행으로 일어난 결과가 사건입니다. 홀수의 눈이 나와요. 이게 사건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뭐냐? 이 홀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거는 주사위의 눈금이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홀수의 눈은 1, 4, 5의 세 가지 경우잖아. 이 세 가지가 바로 경우의 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체크 유형 마스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마무리 짓고 들어오셔야 되죠. 내용 정리 한번 해봤고요. 이런 건 용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오케이? 자, 경우의 수를 세는 법인데 교과서는 이렇게 표현해. 어떤 특별한 법칙이 없다는 얘기를 둘레둘레 말한 거야. 야, 특별한 법칙 없어. 이러면 여러분들 상처 입으니까 중복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세봅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중복되지 않게 빠뜨리지 않게라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선생님 100점을 받는 법이 뭐예요? 틀리지 않고 어려운 문제 다 맞히면 100점이에요.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야. 이유가 뭐냐면요, 확률과 경우의 수는 또는 통계, 확률과 통계는 세금을 걷는 행위라든지 일상과 관련되어져 있어. 우리의 일상이 일정한 규칙으로 이루어지진 않잖아. 경우가 생길 때마다 각각 세본다는 걸 기본 베이스로 하세요. 자, 수영도란 용어가 나왔는데 수영도라는 거 아마 개념편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수목원에 간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 숫자가 그 숫자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수형이라는 건 가지 모양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가지 모양 그림을 통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끔 셀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형도 한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분식과 음료수를 각각 한 가지씩 주문하고 싶대요. 그러면 분식을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경우가 김밥이 있을 것이고요. 떡볶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김밥을 택할 때 음료수는 콜라, 사이다, 우유를 택할 수 있어요. 그죠? 떡볶이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일일이 다 세는데 보통 수영도의 특징은 뭐냐면 요 가지의 개수가 어떻게 규칙을 띠는 케이스가 많아. 그래서 그냥 이 규칙을 통해서 반복되는 숫자에 곱으로 표현해 버리겠지. 3개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래서 3 곱하기 2는 6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뭐냐면 뭐 고배 법칙 이렇게 얘기하고 합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처음에 구별하기 위해 노력하시지 마세요. 구별 잘 안 됩니다. 어차피 일일이 하나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야. 불어 구별하려고 해도 안 돼. 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나눌 때 우리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동시성으로 잡습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죠? 동시성을 기준으로 잡아.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해서 일어나는 건 고배 법칙, 동시나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에는 이제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표현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는 무엇 거나 또는이라고 얘기하고 고배 법칙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런 and의 개념, or의 개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할까? 얘기했지 별로 안 중요해.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문제 적용할 때 어차피 못해요. 신경 쓰지 마 그냥. 이런 거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합과 곱의 관계를 선생님 좀 물어볼게. 곱은 어떤 거니? 그래 좀 아는 친구들이 있네. 반복되는 합을 표현하는 기구야. 그지?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떤 것들, 반복되는 합이 곱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뿐이야. 알겠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수영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래요. 학교에서 집에 가는 방법, 버스가 5대, 지하철이 2개 노선이래요. 자, 학교가 있고요. 집이 있어요. 동시에 다 타고 갈 수 없죠. 무슨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뭐 버스를 타면서 지하철을 탈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버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이 2개라면 우리는 요 7개의 교통수단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죠. 그 경우의 수는 7가지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합의 법칙이라는 거고요. 곱의 법칙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학교에서 학원에 가는 방법은 버스가 5대, 집에서 집에 가는 지하철이 2개 노선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원에 들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학교가 있고요. 학원이 있고요. 집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학교에서 학원을 가는 버스 노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역 노선, 니은 노선, 디귿 노선, 리을 노선, 미음 노선이 있고요. 집으로 가는 건 1호선, 2호선이라고 할게요. 그죠? 그럼 학교에서 학원을 통해서 집에 가는 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기역을 타고 학원에 가서 1호선이나 2호선을 타고 집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니은 역시 1, 2가 있겠죠. 디귿 역시 1, 2가 있고요. 리을 역시 1, 2, 미음 역시 1, 2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각각의 가지가 다 2개씩 겹치잖아.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잖아. 경우의 수가. 그래서 2를 5번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곱의 법칙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의 법칙의 특수한 케이스인 거야. 따져보면.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책에서는 자, 학교에서 학원을 가는 경우의 수가 총 5가지. 학원에서 집에 가는 경우가 총 2가지인데 연달아 또는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기로 표현한다 그래서 10입니다라는 건데 이걸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레 받아들여진다고. 오케이. 경우의 수의 제일 위험한 리스키한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단박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단박에 해결 안 됩니다.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초반에 좀 귀찮더라도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합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똑같은 게 또 나와. 그러니까 일석이조야. 한 번에 콕 그렇게 먹는 거야.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중학교 때는 나오지 않아요. 잘. 오케이? 자, 수영도를 좀 그리는 연습을 좀 하시라고요.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선생님이 요 밑에 별은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서 표시한 건데 굳이 확률과 경우의 수는 뒤쪽에 뭐 몇 가지 특별한 경우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 순열이라든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합이란 용어로 불리는 이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사가 3인 경우야. 자, 선생님이 요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오케이? 자, 주사위의 눈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인데 A 주사위에서도 나올 수 있고 B 주사위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게요. 둘의 눈금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A의 눈금은 앞쪽에, 뒤의 눈금은 뒤쪽에, B의 눈금은 뒤쪽에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를 일일이 다 세신다고요. 자, 그럼 A가 1일 때, 자, 눈의 차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B를 구할 수 있어요. 몇이라는 거야? 4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하나 구했네. 자, A의 눈금이 2면
차가 3이니까 B의 눈금은 5. 요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손쉽게. 그죠? 그 다음에 A의 눈금이 3일 때 B는 6. 요것도 구할 수 있겠죠. 자, A의 눈금이 4일 때 B는 7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차로서 1이 될 수가 있겠죠? 4,1이 가능하네요. 그죠? A가 5일 때 B는 2가 될 수 있고요. A가 6일 때 B는 3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요거 이외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입니까? 6가지입니다. 요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확률과 경우의 수를 자꾸 뭔가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본적인 스타트는 일일이 다 세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스탠스는 일일이 다 세는 거야. 셋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도개걸림모 문제예요. 근데 도개걸림모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 사실 많더라고. 이게 다 이제 선생님 나이 때는 다 알아. 사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도개걸림모 뭐예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 선생님 많이 봤거든. 요렇게 생긴 엿가락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윷놀이, 윷가락 이렇게 얘기하거든. 엿가락이 아니라 윷가락이지.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쪽은 둥글고요. 한쪽은 평평해.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쪽은 요렇게 평평한데 자, 요 위쪽에는 X자로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고 밑에 쪽에 평평한 부분은 표현이 안 돼. 그러면 이 4개의 윷가락을 던져서 각각에 나오는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바로 윷놀이의 게임입니다. 라는 거예요. 전진하는 게임이야. 그래서 골까지 들어오는 거야. 목표까지.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는 뭐냐면 요렇게 아랫부분, 배나 등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위쪽, 아랫면이 하나, 윗면이 2개. 요쪽을 위라고 놓으면 요건 뭐 여러분들 선택하셔도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말로 해줘요. 뭐 둥근 면을 배라고 한다든지 등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인 경우를 도라고 얘기하고요. 2개인 경우를 개라고 얘기하고요. 3개인 경우를 거리라고 얘기하고요. 4개인 경우를 윷, 그 다음에 5개인 경우 모두 위인 경우를 모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에 따라서 1칸, 2칸, 3칸, 4칸, 5칸을 가고요. 6과 모는 한 번 더, 보너스 한 번 더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이게 윷놀이에요. 자, 지울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는데 선생님이 위아래라고 얘기했는데 또는 앞뒤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이건 수학적인 표현인데 뭐라고 많이 쓰냐면 HT라고 많이 써. H가 뭐냐면 앞이고 T가 뒤야. H가 뭐의 약자냐면 헤드의 약자고 T가 테일의 약자야. 꼬리라고 해서 앞뒤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거든. 그럼 이런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도의 상황은 뭐냐면 어떻게? 위에를 앞으로 보면 앞이 3개 나오고 그죠? 뭐가 뒤가 하나 나오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할게. 근데 1번 윷, 2번 윷, 3번 윷, 4번 윷 하면 얘네들의 각각 뭐가 뒤집어져서 나오는지 각각의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순서상을 이렇게 자리를 잡도록 해. 1번, 2번, 3번, 4번이야. 그럼 1번이 어떻게? 뒤가 나오고 나머지가 앞이 나오는 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이 뒤가 나오는 요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3번이 뒤가 나오는 요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4번이 뒤가 나오는 요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요거 왜 없잖아. 그러니까 경우는 총 몇 가지야. 도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요렇게 된다는 거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걸이 나오는 걸 바로 들어갈게요. 선생님 개 안 하고 왜 걸해요? 걸 봐봐. 걸의 상태는 어떠냐면 반대로 어떻게? 위에 H가 하나인 경우지. 그지? 그럼 걸이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H 나머지 TTT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T, H, TT 요렇게 나오고 그죠? T, H, T 요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TTT, H 요렇게 나오는 4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4개 중에 1개만 뒤집어지는 경우는 도와 걸로서 이 경우의 수는 같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개를 볼 거예요. 개는 2개잖아. 그지? 그럼 2개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개의 경우. 자, 요건 4로 구했어요. 2개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제일 앞에서부터 만들어 봐. HHTT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요런 거 다룰 때 잘 보세요. 요 H를 고정시켜. 앞에 칸에. H를 뒤로 한 칸 한 칸씩 미루는 거야. 그러면 HT의 경우가 있을 거고요. HTTH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다 미룬 게 다 찼잖아. 그럼 요 앞쪽에 H를 채우면서 가는 경우의 수는 다 센 겁니다. 그럼 이제 앞쪽을 어떻게 해? 비워놔요. T로다가 그럼 TH, HT 요 경우가 있고요. T 요게 한 칸 뒤로 밀어지는 거야. H, T, H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럼 요 두 번째 칸부터 시작하는 경우의 수는 또 다 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칸 채워서 간 거, 두 번째 칸 세워서 간 거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칸부터 연달아 H를 채우는 요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입니까? 6가지입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유치 나오는 경우는 어때? 모두 뒤집어지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얘는 어떤 것도 이렇게 뭐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야. 싹 다 뒤집어지는 거, 싹 다 앞만 보이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각각의 경우 유치는 하나고 걸은 4개, 개는 6개, 돈은 4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윷놀이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니?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개예요. 개. 경우의 수가 제일 많아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 7번 문제인데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져 처음에 나온 눈의 수를 x,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y라 할 때 x 빼기 y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랬죠. 우리가 이거 읽으면 뭐냐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 차가 2예요. 차가 2. 차가 2입니다. 그런데 x 빼기 y가 2란 얘기는 x가 y보다 커요. 차가 2 되는 수를 구하는데 첫 번째 수가 두 번째 수보다 큰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를 한번 따져볼 때 1, 3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은 안 되죠. 첫 번째 경우가 어떻게 두 번째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2도 안 되겠죠. 그죠? 3은 되니? 네, 3은 되죠. 3일 때 차는 1, 차가 2 되는 거니까 1 되겠죠. 4일 때 됩니까? 2 되죠. 차가 2잖아. 5일 때도 되겠네요. 3이고요. 6일 때는 4 이렇게 해서 경우가 총 몇 가지 나옵니까? 4가지 나옵니다라고 우리가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풀면서 막 머리 써 안 써? 안 쓰죠. 확률과 경우의 수 처음에 스타트할 때 여러분들 막 머리를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일단 나는 이거 경우 일일이 다 세보리라 이게 스타트야. 그렇게 하길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하시다 보면 익숙한 패턴들을 발견하게 될 거고 수영도도 몇 개 그려놓고 이제 규칙을 쭈루룩 찾게 될 거예요.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예요. 자,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이 각각 5개씩 있어요. 이 동전을 사용하여 500원을 지불하는 방법.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우리 경우의 수 개수 구할 때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수영도를 그려서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큰 수를 기준 잡으십시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100원짜리가 5개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럼 가장 큰 게 몇이야? 100원짜리지.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기준인 거야. 알겠죠? 그럼 500원을 지불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수영도를 그릴 때 100원, 50원, 10원의 순으로 그릴 건데 100원을 어떻게 해? 다 쓰는 경우가 있고요. 5개 다 쓰면 500원 지불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100원을 4개만 쓰는 경우가 있고요. 3개만 쓰는 경우가 있고요. 역시 똑같이 100원, 50원, 10원 할 때 100원을 2개 쓰는 경우, 1개 쓰는 경우, 또 0, 안 써서도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100원 다 지불했어. 그러면은 500원 만드는데 50원도 안 쓰고 10원도 안 쓰면 되잖아. 그치? 요렇게. 자, 100원짜리를 4개 지불했어요. 그러면 요거 2개 갖고 뭐 만들면 돼요? 100원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떤 경우가 생겨요? 50원을, 요거는 두 번째 숫자죠. 요거 2개를 이용해서 100 만드는 거야. 50원을 2개 지불하는 방법, 1개 지불하는 방법, 0개 지불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 자, 요렇게 되면은 500원이 다 지불됐죠? 10원짜리는 필요 없고요. 50원 1개 지불했으면 얘랑 더해서 100을 만들어야 되니까 5개를 써야겠죠. 여기엔 10개를 써야 되는데 10원짜리의 개수는 5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10개 못 써요. 그러니까 요렇게 2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 경우는 300원을 지불했어요. 그럼 얘 갖고 200원을 만드는 거야. 그럼 50원짜리 몇 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4개짜리를 쓰는 경우가 있죠? 3개 쓰는 경우가 있고 2개 갖고 되나? 한번 살펴봅시다. 둘을 합쳐서 200원을 만드는 거야. 10원짜리 안 내도 되고요. 이미 냈어요. 요만큼 150원 만들었으니까 10원짜리 5개 써야겠죠. 요거 갖고 100원 만들었으니까 여기 10개 필요한데 우리가 10원짜리 10개 없어요. 그러니까 2가지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 100원짜리 2개를 지불할 거예요. 둘을 합쳐서 300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50원짜리로 300원을 지불하면 좋은데 5개밖에 없으니까 맥시멈 지불해봤자 250원이죠? 10원짜리 5개를 다 써서 지불해야 돼요.
그럼 4개 갖고는 못 만들죠? 요렇게 경우가 하나 있어요. 자, 100원짜리가 1개입니다. 그럼 50원과 10원을 합쳐봤자 250에다가 50 더해서 300원이니까 500원 지불할 수 없어요. 요 두 가지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는요. 하나, 두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합치면 몇이에요? 하나, 두 개, 두 개, 하나니까 전체 6가지입니다라는 거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 지불하는 방법의 경우는 반드시 좀 수영도를 쓰시는 연습을 하자고요. 연습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 풀리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보는데요. 요 문제의 경우는 사실은 일일이 다 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표시를 일단 해놔야 돼. 왜냐하면 표시를 해놓고 겹치는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로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확률과 경우의 수 할 때 중복적으로 세는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자, 단 동전은 1개 이상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안 쓰는 빵원은 안 쳐.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오케이. 앞에 문제랑 연결되는데 큰 숫자를 항상 기준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100원짜리를 앞쪽에 순서상으로, 뒤쪽에 50원짜리를 이렇게 쓸 건데 우리가 나뭇가지 그림인 수영도를 한번 그려보죠. 자,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3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2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1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안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오케이? 자, 이때 50원짜리 동전은 2개입니다. 그럼 50원짜리 동전을 안 쓰는 경우, 1개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 얘도 안 쓰는 경우, 1개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도 안 쓰는 경우, 1개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 얘도 안 쓰는 경우, 1개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인데 요 케이스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문제에서는. 요 케이스가 없어요. 왜? 단 동전 1개 이상 사용하니까 100원도 안 쓰고 50원 안 쓰는 요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과 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액수를 한번 써봐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고서 여기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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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해서 뭐 11가지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야.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요거 액수로 한번 해볼게요. 300원이죠. 300원. 얘는 350원이고요. 얘는 400원입니다라는 거죠. 그죠? 얘는 200원이고요. 200원이고요. 얘는 250원입니다. 그죠? 250원이고 얘는 몇이에요? 200원이다가 요걸 더하니까 300원이죠. 300원이에요. 자, 선생님이 왜 빨간색으로 썼냐? 300원 아까 나왔거든.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걸 2번 세면 안 된다는 거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모든 경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때? 금액은 어떻게? 지불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금액은 한 가지입니다. 요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거 몇이에요? 100원이죠? 150원. 그 다음에 얘가 200원인데 200원도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200도 중복됐구나.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몇이에요? 50원. 그죠? 그리고 얘는 몇이에요? 100원. 요렇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몇 가지였어요? 아까 우리가 셋, 11가지에서 몇 개가 겹쳐요? 요 빨간색 2개가 겹치니까 2개를 빼주면 어떻게 돼요? 정답은 잠시만. 셋, 11가지에서 2개를 빼니까 9가지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잠깐만. 여기 지금 선생님 깜빡했네. 여기도 있네요. 빨간색. 그죠? 100원, 100원인데. 그죠? 이렇게 되니까 전체 몇 개에서 11가지에서 3가지를 빼서 8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0번까지 유형 2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는 이어서 유형 3, 4 두 개의 유형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11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길이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버스 노선은 3가지고요. 지하철 노선은 2가지가 있대요. 대길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길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대길이네 집에서 어떻게 학교까지 가는 어떻게 버스 노선이 3가지가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은 3가지, 지하철 노선은 2가지가 있대요. 지하철 노선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랬죠. 지하철 노선은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대길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한 번에 가는 방법의 경우를 수를 구하세요. 그렇죠. 이걸 타는 경우, 이거 타는 경우, 이거 타는 경우, 이거 타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버스 3개를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지하철 2개 중에 하나를 택하니까 5가지의 경우가 되겠죠.
그죠? 동시에 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번은 뭐 이렇게 쉽게 나왔죠? 이게 뭐 합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자,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죠.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로 한번 봅시다.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자, 3의 배수는 1부터 10까지니까 3이 나올 수 있고요. 6이 나올 수 있고요. 9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5의 배수예요. 5의 배수는 5가 나올 수 있고요. 10이 나올 수 있죠. 원래 이렇게 또는의 경우는 중복돼서 세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한번 찾아봤더니 3, 6, 9, 50은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경우를 다 더한 3 더하기 2인 5가지가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렇게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 이런 건 사실은 쉽고 상대적으로 쉽고요. 이제 다음 유형 넘어가 보는데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에서 15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5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자? 살펴보자 이랬어요. 그럼 2의 배수를 한번 보면 2의 배수 한번 써볼게요. 이건 실제로 한번 해보자. 2, 그죠? 4, 6, 8, 10, 12, 1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사실은 2, 7, 14 이렇게 하면 돼요. 2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 2 곱하기 7까지. 연달아 숫자가 변하니까 7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초반에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자고. 다 세보자고 한번.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3의 배수 할 거예요. 3의 배수. 자, 3의 배수 했더니 몇이냐면요. 3, 6, 9, 12, 15 이렇게 5가지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룰을 범하기 쉽냐면 2의 배수가 7가지잖아. 그지? 3의 배수가 5가지니까 얘를 더해서 12입니다. 이렇게 쓰기가 쉽다는 얘기야. 그리고 반드시 보기에 12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경우의 수는 중복되게 세지 않는다. 중복되는 숫자가 있는지 볼게요. 6, 그죠? 12, 요 두 개의 숫자는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셌고 여기에서도 셌잖아. 그러니까 중복된 수 두 개는 빼주는 게 답인 거죠. 그래서 10가지가 답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배수 문제의 경우서는 자, 요거 어떤 수의 배수, 개수 더하고 또 다른 수의 배수를 더합니다. 또 다른 수의 배수를 더한 다음에 뭐 하냐면요.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뭐? 공배수의 개수를 빼주셔야 돼요. 왜? 공배수라는 건 여기서도 개수를 세고 여기서도 개수를 세기 때문에 중복으로 잡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중복되지 않게 세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였죠. 그래서 공배수를 반드시 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손쉽게 푸실 수가 있으세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17번입니다. 강면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정 20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4의 배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부터 20이니까 4부터 시작하죠. 4 곱하기 1부터 마지막 수가 4 곱하기 5잖아. 그지? 그러면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4 곱하기 5까지 있는 거니까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다 셀 수도 있지만 숫자가 커지면 다 세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자고. 자, 이번엔 5의 배수 한번 찾아봅시다. 5의 배수는 몇부터 시작해요? 5부터 시작하죠? 5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20까지니까 5, 4, 20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부터 4까지 연속하는 숫자일 거니까 4가지지. 그러니까 전체 9가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 뭐? 4와 5의 공배수가 있는지 살펴야죠. 4와 5의 공배수. 4와 5의 공배수. 공배수는 몇이에요? 4, 5? 20이죠? 그죠? 20이 공배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1부터 20까지 20이 있습니까? 네, 한 개 있잖아. 한 가지를 빼셔야죠. 그죠? 그래서 2를 더하고 뺍니다. 그럼 답은 몇 가지? 8가지 해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손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경우의 수에 대한 첫 시간 수업을 마쳤습니다.
경우의 수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선생님 설명을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경우의 수는요, 답을 다 내는데 답 자체가 틀리는 문제입니다. 수업 듣는 거 좋죠.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펜을 드셔야 될 시간이야. 도형 같은 경우 수업을 잘 들으면 다 풀려. 자, 보면 딱 보인다고. 근데 확률과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할 때, 숫자를 셀 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뭐 하시라고요? 반드시 계산하고 개수 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이 끝나면 우리 유형 몇 개 안 나갔잖아. 그지? 유형 4개 나갔으니까 4개 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 쪼로록 다 푸시고 모르면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고요. 내용은 참 쉬웠잖아.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도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 설명하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유형 이제 5번부터 쭉 다시 한번 만나볼 것을 약속드려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수업하죠. 다음 시간에 봐요. 쉬워게.